안녕하십니까, 최바람입니다. 1969년이라면 우리가 한창 경부고속도로를 만들고 있던 시기였습니다. 그런가 하면 미국에서 아폴로 11호가 달나라에 간 것도 그 해에 있었던 일입니다. 굳이 비교하자면은 미국은 콜럼버스 일의 대역사로 우주로 가는 길을 뚫고 있었고, 우리는 단군 일의 대역사로 고속도로를 뚫었던 거죠. 그해 새해 벽 때부터 삼선개헌 문제로 시끌벅적한 가운데 박정희 대통령은 경부고속도로를 위해서 한 가지 중대한 조치를 취합니다. 오랜 친구이자 애증관계에 있던 이한림 장군을 건설부 장관에 앉힌 겁니다. 그 얘기를 본격적으로 하기 전에 훨씬 이전 얘기부터 좀 해둬야 할 것 같습니다. 1961년 11월 미국을 방문한 박정희 국가재건 최고회의 의장이 묵고있는 호텔로 손님이 찾아들었다. 이 자식이 날 이 꼴로 만들어 놓으니까 속이 시원하지? 일이 좀 많지. 이한림 전 일군 사령관이었다. 박정희 의장에게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유일한 사람이었을 것이다. 군의 정치 개입을 반대하면서 박정희의 군사정변 주도 세력과 대척점에 섰다가 육군 중장으로 예편한 인물. 그는 추방당하다시피 미국에 건너와 유학 생활 중이었다. 미국 생활은 어때? 그런 시시한 얘긴 필요 없고. 야, 박정희. 나 이렇게 생각한다. 정치는 국수주의자보다는 국제주의자에게 늘 승리를 안겨준다고 말이야. 국제적인 평가에 대해서 늘 신경 쓰는 게 좋을 거야. 5.16 군사정변 당시 대척점에 섰던 두 사람의 관계는 그것으로 끝나는 것 같았다. 그런데 그로부터 2년 후인 1963년 어느 날. 여보세요. 이한림입니다. 한림이, 나 정이야. 또 어쩐 일이야? 그 생각 좀 해봤어? 무슨 생각을 해? 날 좀 도와줘. 야, 이한림. 내가 이렇게 사정을 하잖아. 무슨 일이든 좀 도와줘. 나 네가 필요해. 일 없다. 끊자. 말이나 끝까지 듣고 나서 끊어. 나만큼 너를 잘 아는 사람이 없어. 무슨 뜻이야? 알아듣게 말해. 너만큼 날 잘 아는 사람도 없어. 그래서 내가 이렇게 사정을 하잖아. 귀국해. 글쎄 일 없대도. 일단 들어와서 날 잡아먹든지 말든지 네 맘대로 해. 나이는 박정희 의장보다 4살 아래였지만 만주 신경군관학교와 일본 육사 동기생이자 가장 친했던 이한림. 말 그대로 애증이 뒤얽힌 둘의 관계였지만 결국 이한림은 박정희 의장의 요청을 끝까지 물리치지 못했다. 고맙다. 용건이나 말해. 뭘 해달라는 거야? 이거 가져가서 읽어봐. 이게 뭐야? 이번에 수산개발공사를 설립하게 됐는데 거기 이사장을 맡아줘.
못해. 으흐, 그 알다시피 난 군복 입어본 게 다야. 그럼 저 군인 정신으로 해. 그 올해는 못해. 그래, 그저 안정될 때까지만 맡아줘. 그 길어야 1년이다. 그래, 뭐 우선 그렇게 하지 뭐. 이렇게 해서 박정희, 이할림 두 사람은 앙숙에서 동반자가 됩니다. 그런데 이할림 씨는 1년 정도만 하면서 회사가 어느 정도 안정됐을 때 그만두기로 했는데 그로부터 5년간이나 그 자리를 지킵니다. 그리고 총주비련이 진해화학사장을 거쳐서 1969년에는 드디어 건설부 장관에 오르죠. 그리고 경부고속도로 건설 문제가 이제 그의 손으로 넘어간 겁니다. 이 양반 보통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1969년 2월 18일자 경향신문. 이할림 건설부 장관은 17일 하오 취임 첫 회견을 통해 건설 행정의 기본 방향을 경부고속도로의 건설과 항만시설의 확장에 두겠다고 다짐했다. 그는 이 방침에 따라 현재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경부고속도로의 연내 완공과 오는 70년까지 포항, 울산, 인천 등의 항만시설 확장을 완성하는 당초 계획에는 변함이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할림은 강직한 성격이면서도 권위에 민감한 편이었다. 결제 서류 하나에도 자신만의 방식이 있었다. 다 좋은데 이 결제란이 왜 이래? 예? 이거 왜 이렇게 지저분해? 지금까지 해오던 대로 여기요, 이거 좀 봐. 담당, 계장, 과장, 국장, 차관, 장관. 줄줄이 이게 뭐야? 예, 그건 장관 결제라는 별도로 다른 용지에 만들어야지 말이야. 예, 알겠습니다. 장관을 계장, 과장들하고 같은 줄에 세워놓으면 기강이 서겠어? 어? 자, 예. 결제단만 고쳐서 다시 가져와. 처음 경부고속도로 완공 목표는 1970년 말이었다. 그러다가 어느 정도 조절을 해서 6개월 단축이 거론되기도 했다. 그런데 박정희 대통령은 1969년 연도 기자회견을 통해서 덜컥 그해 안으로 모든 공사를 마무리하겠다고 발표한 것이다. 조기 완공의 부담은 고스란히 이할림 장관의 몫이 됐다. 이 장관, 저쪽 보이지? 저쪽이 옥천 구간인데 아주 난공사 구간이야. 예. 한눈에 봐도 산세가 험합니다, 각하. 야, 저 할림이 이런 데서는 각하라고 하지 마. 예. 그리고 저쪽을 넘어가면 이 대전인데 그쪽에 다리 하나를 세워야 하는데 이게 또 보통 어려운 공사가 아니야. 아마 이 두 곳 때문에 완공 시기가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 어쨌든 최선을 다해 봐야지. 고맙네. 이 일은 자네밖에 없어. 이할림이 경부고속도로 건설 현장에서 불철주야 내달리기 시작한 것은 그 즈음부터였다. 그가 취임한 지 한 달 즈음 뒤에 내려보낸 장관 지시각서에는 경부고속도로에 대한 그의 열정이 고스란히 녹아있다. 건설부 장관 지시각서 1호. 건설부의 모든 사업이 중요함은 두말할 것도 없거니와 특히 대통령 각하께서 각별히 진력하고 계시는 경부고속도로 건설의 연내 완공을 위하여 직접 업무에 종사하는 관계관은 물론 모든 지원부서는 이 공사의 연내 완공이라는 커다란 목표에 매진하여 줄 것을 당부하는 바입니다. 이 목적을 위하여 우리는 지금 청와대를 비롯하여 거국적인 지원을 아낌없이 받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고도 차질이 생길 때에는 엄하게 그 책임을 물을 것이니 각자 맡은 바 책임을 완주해 줄 것을 제3 당부하는 바입니다. 지금으로 말하면 기업의 오너가 인터넷 사내 게시판에 올린 선언문쯤 되는 것이다. 장관이 이렇게 나오는데 현장 분위기야 두말할 것도 없는 것이었다. 예, 경부고속도로 사무소 윤영호입니다. 임제 고속도로에서 손 떼기로 했나? 박 대통령과 경부고속도로 노선을 함께 정하고 전 노선의 감독반장을 맡고 있던 윤영호에게 걸려온 대통령의 전화. 카카, 저도 진급을 해야. 그래, 진급은 해야지. 군인이 진급을 해야 하는데 고속도로 공사장으로 끌어와 주저앉혔으니. 그동안에 그서 수고했어. 훗날에라도 필요하시면 불러만 주십시오, 카카. 그래, 인자는 내가 믿지. 이할림 장관이 새로 왔으니까 잘 마무리를 해. 예, 잘하겠습니다, 카카. 그저 떠나기 전에 청와대 한번 들어와. 밥이라도 먹고 가야지. 정 사장님, 예, 애로사항은 없으세요? 예. 아이고, 장관님. 그 차라리 애로사항이 아닌 게 뭐냐고 좀 물어봐 주세요. 예. 가자. 제가 갖고 있는 그냥 중장비를 전부 다 그냥 긁어다가 돌리는데도 이게 생각대로 잘 안 돼요. 결국 그 공기에 앞당기려면 중장비가 제대로 돌아가야 하는데. 예, 그렇죠. 근데 이게 우리나라 건설 수준인 걸 어쩝니까? 예? 자, 이를테면 불도저가 없으면 삽질로다가 하고 기계로 안 되면 그냥 맨손으로라도 해야 되는데 이거 정말. 아니, 저 공병단에서 지원하는 장비도 마찬가지예요? 예? 아니 뭐 공병단 장비가 좋다는 소리는 그렇지만은 그건 맞아 공병대가 사용하고 있으니까 저는 잘 모릅니다. 요 공병단하고 시공사들하고 수준 차이는 어때요? 뭐 기계야 뭐 거기서 거기고 아무래도 그저 군인들이 낫지요. 허라면 허라는 대로 하니까 결국 그저 일은 사람이 하는 거니까. 우리 시공사들은요 그저 경험 있는 기술자들이 몇 명 안 돼가지고 그냥 아유 정말 힘들어 죽겠습니다. 정 사장님, 네. 어려운 일 하신다는 거 다 압니다. 저 공기만 좀 맞춰주세요. 공기를 앞당기지 않으면 안 되는 건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렇지 않아도 그냥 이문이 안 나가지고 죽겠는데 그냥. 아무튼 현장에서 정 사장님이 뛰어주시는 걸 보니까 마음이 놓입니다. 아유, 별 말씀 다 하십니다. 뭐 장관님께서도 이렇게 그냥 거의 매일같이 나와주시니까 저희들도 지금 힘이 되지요. 자, 그렇고 뭐 한편으로는 부담스럽긴 하지만요. 아, 예? 아예! 저런 죽인 놈들 같으니요. 아니, 얘들을 왜 저렇게 하고 있어? 야, 이놈들아! 저희들을 그 반대편으로 옮겨야지. 거기다 부려놓으면 나중에 어떻게 또 옮기려고 그래? 에이. 인부들이 일머리가 없네. 예. 그러니 내가 허구한 날 집차 타고 왕래하지 않습니까? 아유, 내가 있어도 저 모양이 참나. 아유. 정 사장님, 정말 부탁드립니다. 연내 완공 목표로 잘 좀 해주십시오. 글쎄 없습니다. 각하께서도 연내 왕국을 자꾸 말씀하시는데 말입니다. 예, 솔직히 말해서 희망적이지는 않아요. 아니, 왜요? 아니, 돈도 있어야 하고 사람하고 기계도 있어야 하지만은 이걸 말입니다. 하늘이 도와주지 않으면 절대로 안 되는 일이에요.
그러나 경부고속도로는 1969년 연내 완공은 못했습니다. 이듬해 7월에 개통이 됐으니까요. 그렇더라도 처음부터 불가능해 보였던 일을 결국 해내지 않았습니까? 정지영 사장 말대로 그나마 하늘이 도운 건지 모르겠습니다.